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죠? 뭘 배웠죠? 뭘 배웠죠? 네, 뭘 하는 걸 뭘 배웠죠? 배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단위인 몰을 배웠었고,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이제 질량이나 그 부피를 어떻게 몰이라는 단위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화학에서 가장 꽂히죠. 화학식. 근데 그냥 화학식이 아니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마치 비정상 회담처럼 맞죠?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여기 지금 이 국기 보이죠? 네. 수소와 산소는 반응하여 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다른 나라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일본 사람도 말하고 있네요. 여기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 친구들 않겠습니다. 일본어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어라서. 제가 일본어를 알기로 불매 중입니다. 수소토 산소. 산소와 는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산소와 방고 시대 반응하여 미즈미 나루 뭐 이거야 이럴 거야 아마.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중국인도 말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그 나라 사람 말을 알아야지만 서로 통하는 건데 네.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학 반응을 서로 좀 뭔가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자라는 의미로 이제 만든 거죠.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화학 반응식을 이제 쓸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미 좀 사용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정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해 나타낸 거다라는 거죠. 저도 이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을 놨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제 슬슬 이제 화학을 이거 나의 길이 아니구나라고 여기 그 식과 기호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갑자기 네. 알러지 반응이 이렇게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기호에서 그럴 수도 있고. 물리 선생님 하면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식과 기호에서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화학 반응식만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이제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서 조금씩 이제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요? 나갔다 나가 떨어지는 옛날 채쌤 같은 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끝까지 한번 힘내십시오. 힘내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예로서 하나를 지금 만들어 볼 텐데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압축 천연가스. 이제 요즘에 이제 천연가스 버스가 많아졌죠. 네. 그냥 버스랑은 틀립니다. 압축 천연가스를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기 오염 발생량이 되게 적어집니다. 네. 뭐 일산산소라든지 뭐 산화질소라든지 이런 것들 이 N2 상당히 좀 적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쓰고 있죠. 10분의 1이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뭐 오존이라든지 이런 대기 오염 물질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천연가스라는 것은 저번에 배웠지만 뭐였다? 메테인이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 메테인이 연소하는 거잖아요. 우리 완전 연소한다고 생각하고 네. 이 반응을 우리가 한번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순서는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첫 번째, 이제 반응물과 이제 생성물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화학식은 항상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경계로서 화살표라는 걸 쓰죠. 그래서 화살표 왼쪽은 뭐다? 반응하는 물질이고 네. 화살표 오른쪽은 생성되는 생성되는 물질이다. 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 반응 물질이 뭐였냐면은 CH4라는 메테인이랑 누구랑 반응하는 거였죠?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연소니까. 네. 그 다음에 얘들이 생성되는 어떤 물질로 이제 될 건데 어떤 물질로 될 거냐도 중요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건이 있었어요. 하지 않는다. 완전 연소하지 않는다. 그럼 완전 연소하면 뭐가 생성되느냐?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세포비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우리 저번에 이제 박사님의 이제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거 대신에 이 포도당이 들어가면 뭐 똑같은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 쓸 수 있고요. 이것만 하는 건 되게 쉽죠.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똑같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법칙에 들어있냐면 질량 보존 법칙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원자들이 바뀌지 않아야지 질량이 보존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왼쪽에 있는 원자랑 오른쪽에 있는 원자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줍시다. 한번. 보면은 다른 게 있나요? 일단 쭉 보면은 H가 나와요. C는 똑같이 한 개씩 있고
O도 다르고. H가 O가 두 좀 배, 다르고 두 배가 돼요. H부터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개수라고 하는데 일명 우리가 뭐 수학 시간에 보면 x 앞에 뭐 2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연립 개수라고 하죠 이런 방정식. 것들을. 마찬가지로 우리 화학에서도 이제 개수라고 하는데 이 개수를 이제 앞에다 써주면서 원자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네. 이 맞춰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방금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맞추는 게 제일 편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CH4인데 C는 하나씩 있으니까 얘는 앞에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H가 왼쪽에는 4개인데 오른쪽에는 2개밖에 없네. 네. 그럼 오른쪽에다 뭐 빼주자. 두 2배를 해줘서 물을 2개를 좀 해주자. 그럼 수소 원자가 4개 됐으니까 똑같네. 그럼 됐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산소를 보려고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산소가 늘어났죠. 방금 하나가 더. 그러네요. 그럼 산소가 총 4개가 돼버렸죠. 네. 그러면 그 산소 4개가 왼쪽에도 있어야 되겠죠. 네. 산소 앞에다가 2를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맞춰주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로 우리 앞에 있는 써 있는 거 개수라고 하고요.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냅니다. 분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맞추다 보면요 분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끔씩.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소 혼배수를 곱해야죠.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양쪽에 곱해서 똑같이 만들어준다. 약간 수학 같죠? 약간 어떨 때는 분수로 나타내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지만 규칙적으로는 무조건 정수여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의미는 분자기 때문이에요. 네. 분자를 분자는 쪼갤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분자 한 개,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하자면, 메테인 분자 한 개랑 산소 분자 2개랑 반응해서 CO2 분자 한 개랑 수증기, 뭐 이건 물이겠지만, 물 분자 뭐 2개 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 가구당 인구가 2.4명이다 이러면은 그렇죠. 좀 이상하네 왜 사람이 그렇죠. 0.4명은 몇 명? 이런 게 여기도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 좀 아시고요. 1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 정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물질의 상태도 좀 적어줘야 돼요. 왜냐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까지 적어주면 완벽합니다. 예. 상태 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상태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맛이 갔다. 맛이 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물질의 상태, 액체, 고체, 기체 이 정도.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못 봤던 건데 수용액 상태. 어쿠아스 솔루션이라고 하죠. 수용액 상태 AQ인데 여기서는 뭐 수용액 상태는 없고요. 이제 물에 녹았을 때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이제 상온이라 생각합시다. 1기압 상온. 1기압 상온이면은 CH4 얘는 어떻게 존재하죠? 기체로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가스. 상온이 몇 도예요? 상온이 보통 25도 정도로 되겠습니다. 메탄가스 이러니까 메테인 가스, 메탄가스. 메테인. 그 다음에 산소도 가스. 가스. 그래서 가스. 그 다음에 CO2는 이것도 가스. 기체죠. 얘도 가스죠. 네. 그렇지만 물은 여기 좀 애매하네요. 여기. 얘는 이제 좀 알아야지 쓸 수 있겠네요. 우리 조건을 말했잖아요. 완전 연소라고 했어요. 우리 현재 상온 1기압에서 음. H2O가 어떻게 존재하죠? 물이죠. 물이잖아요. 네. 액체죠. 액체. 액체기 때문에 리퀴드.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연소니까 분명히 수증기일 텐데. 그 처음에는 이제 수증기 나왔겠지만 다시 이제 상온으로 돌아왔을 때. 상온과 이제 1기압이 됐을 때는 물로 나오겠죠. 안정화시키면 그러겠죠. 물이 될 거다. 네. 처음에 이 반응은 뭐 아주 고온에서 일어나겠지만 네. 결국 우리가 방금 조건을 줬을 때니까 그 조건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변화했겠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네. 참 쉽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을 여러 가지 연습 많이 해봐야 됩니다. 방금 그 학생의 말을 약간 넘어가신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연습을 하면 연습을- 쉬워질 것이다. 뭐 이런 거.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조금 어렵겠지만 다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책에 있는 건데요. 보면은 여러 가지 반응, 우리 주변에 워낙 많은 화학 반응이 있으니까 철의 재련 반응, 그리고 중화 반응. 이건 중화 반응은 우리 친구들이 이미 1학년 때 했을 거예요. 네. 앙금 생성 반응 이거 중학교 때 했어요. 오늘 중국 음식 먹었는데 중화 반응. 네. 그러네요. 중화 반점 같은. 중화 반응 이 멘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황스럽습니다. 기체 생성 반응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이미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거는
몰라도 이거 안 봐도 원래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직 뭐 먼 훗날이고 몇 년이요? 2년 안에 몇 년이 되면 안 됩니다. 졸업한 이후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졸업한 전이에요. 내년 안으로 알아야 내년 되고요. 안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산화철. 우리가 철을 재련한다는 것은 자연 속에 있는 산화철을 순수한 철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크스라는 놈을 반응시키거든요. 자세한 건 뭐 뒤에 또 반응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 한 두 가지 정도, 이 중에서 두 개만 딱 해볼게요. Fe2O3 네. 플러스 C 탄소죠. 탄소. 요 놈이 나중에 철이 돼야 되고 이게 좀 버벅거리네요. 버퍼링. 버퍼링이 있네. 철이랑 그리고 이산화탄소랑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이게 지금 반응물 생성물 다 적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뭐다? 개수 개수. 맞추기. 개수를 맞추자. 질량 보정. 왼쪽 오른쪽 맞춰야 되겠죠? 보면은 철이 여기 두 개 있네요. 네. 여기 앞에 두 개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산수를 맞추려고 봤더니 어때요? 3대2. 뭔가 좀 2대 3이잖아요. 네. 좀 이상한데? 그럼 이거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앞에다 있어주고 얘를 3 써주면 되겠죠. 최소 그렇죠. 공배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철이 있는 곳에다가 앞에 개수를 바꿨기 때문에 다시 맞추기. 오른쪽에 있는 철을 또 다시 맞춰줘야 돼요. 아. 몇 개로? 네 네 개로. 얘 지워야 되겠네. 아이고. 얘 4개를 주자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마지막 탄소 앞에다가 3만 적어주면 맞겠죠. 이거 기억력도 좀 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뭘 고쳤는지. 네. 그래서 차분차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가는 분명히 틀리는 곳이 나올 수 있어요. 검사를 꼭 해야겠네요. 가스 안 적어주나요? 그다음 여기다 이제 상태까지 적어주면 더 완벽하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평소에 할 때는 상태까지 잘 안 적어줄 때가 많다. 왜냐면 계산할 때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는 당연히 산화철 뭐겠어요? 솔리드. 고체겠죠. 고체. 솔리드 네. S라고 써주면 더 완벽하고요. 다른 펜으로 좀 써줄게요. 얘도 코크스도요. 우리 일명 그냥 흑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흑연 같은 거. 근데 그왜 탄소 덩어리. 약간 석탄을 찐 거예요. 석탄을 석탄 찐 쪽에 거예요. 하면 구운 되는데 석탄이요, 구운 구운 석탄. 석탄. 네. 맞습니다. 그 다른 걸 날려버린 거예요. 그 불순물 날려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코크스로 또 다른 반응을 또 일으켜서 이게 되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철은 뭐 여기 고온이라면 여기, 처음엔 이제 예, 액체로 나오겠죠. 샘물 처음에는. 나오잖아. 처음에 센물로 막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옛날에 포항 거기. 터미네이터 2에서 아, 아이비백. 센물로 들어가죠. 터미네이터에 이렇게 아이비백. 아이비백.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는 기체로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상태까지 적어주면 완벽하고. 그런데 저 네. 철도 상온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상온이라고 그 조건을 문제를- 만들어 준 거고 아, 지금은 이제 용광로 아니라고 보자면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상태를 적어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 뒤에는 이 글자를 상태를 적어주려면 현재 어느 압력과 온도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굳이 뭐 주어지는 경우가 별로 많이 그러니까 없을 안 때도 써도 있으니까 된다 이거죠. 굳이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쓰되. 뭐 나머지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기체되는 반응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마션에 나오는 하나 반응인데요. 마션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하이드라진이 이제 이게 그 연료인데 네. 우주선에서 연료로 쓰는데요. 이 N2H4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화성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물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물이 있으려면 생각해 보면은 이 반응. 수소가 뭐랑 반응하면 탄소랑 반응하면 물이 된다라는 반응이 있죠. 뭐 2대 1대2로. 네. 그래서 이 반응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죠. 그럼 수소가 필요해. 수소 또 어떻게 되나 봤더니 하이드라진을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얘를 분해하면 N2랑 H2가 나온다. 이 반응을 완성시켜 보려면 이건 좀 자, 그러지 아주 마션. 좋네요. 불금 들어갔네요. 불금 들어갔습니다. 그러지 마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N2H4니까 N 두 개 있죠? 바꿀 필요 없네요. 11.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배 있죠, 여기가. 그럼 여기서 2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끝났네요. 네. 이건 쉽죠, 상당히. 이런 쉬운 반응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얘들이 네. 그 화살표가 2개 들어가는 화학식도 있어요. 반응식. 이제 그런 반응식은 이제 이런 건 없고요. 이제 방향만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런 화살표가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또 배우긴 하는데 이런 걸 역반응이 가능하다라 그래서 가역 반응이라고 하죠. 제 질문은 네. 그 오른쪽 면에서 아. 또 한 칸 또 더 가는 그런 게 있는지. CaCO3 같은 반응에서 어이구, 얘가 좀 느리네요.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이렇게 네네네네.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N2 플러스 뭐 H2가 뭐 EH2가 또 다른 반응으로 가는 2단계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2단계 반응. 예. 그래서 보통 뭐 화학 반응이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 단계 반응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로 쓸 수도 있긴 하죠. 예. 뭐 한 줄로 이어지면 방금 선생님처럼 되는 거고 보통 구분해서 합니다. 이렇게. 네. 어쨌든 뭐 여러 단계 반응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에서 배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기 아까 그 철의 재련에서도 중간 반응이 생략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네.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실제로는 중간 코커스가 일산화탄소가 되는 와, 자세히 하시네요. 아. 맞습니다. 오. 일산화탄소가 된 이후에 그것도 이제 뭐 앞에 맞춰져 그걸 이제 있지만 순반응 총반응식으로 지금 생략한 거예요. 제대로 하시네요. 이 대단하십니다. 신성한 과학 교실을 계속 보면 이런 박학다식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신통한 과학교실 역시 구독도 과학 해주시고, 아는 형님이십니다. 네, 구독도 해주시고.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화학 반응식 그냥 오케이 어떻게 받는지 알겠어. 근데 거기 안에 많은 숨어 있는 아주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배우는 겁니다. 정보들이 많이 숨어 있으면 좀 어려운 단어 아닌가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요. 네. 조금. 조금 숨어 있나요? 조금 숨어 있습니다. 실망이네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실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포기하는 것뿐 아니까. 자, 그러면 메테인이 방금 연소하는 반응이었죠? 네. 여기에 네. 들어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개수의 의미가 뭐였냐면 분자수였죠. 네. 얘 한 개, CH4 한 개랑 산소 두 개랑 반응해서 CO2 한 개랑 몰. 물 분자 두 개 나와 네. 라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이제 확장시켜 볼게요. 1대 2대 1대 2라는 개수 비율로 반응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얘를 이제 우리 1몰의 개수 확장. 무슨 수였죠?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수만큼 수. 확장시켜 보면은 네. 만약에 CH4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만큼 있다면 요 놈하고는 산소 2배인 이 개수의 2배인 2 곱하기 6.02 곱하기 아이고 너무 이게 굵어서 굵어서 좀 얇게 할게요. 2 곱하기 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네. 이란 반응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의 개수 그 개수가 늘어난 것뿐이죠. 한마디로 이 개수는 분자수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개수가 몰수였죠. 네. 몰수도 개수의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 1몰이면 얘 2몰이고 얘 1몰이면 2몰입니다. 당연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질량의 의미가 있는데 대신에 질량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질량의 비율이 1대 2대 1대 2인가요? 보니까 아니에요. 이 질량은 어디서 온 거냐면 1몰의 질량을 본 거예요. 1몰의 질량이 뭐였냐면 저번 시간에 배우기로 몰 질량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 그 분자량이랑 똑같다 그랬죠? 저희 분자량, 화학식량 분자량 16이고 얘는 32거든요. 그럼 얘 1몰 있는 거랑 얘 2몰 있는 거면 얘 2배 해줘야 되고 네. 여기는 이제 얘는 44였거든요. 뭐 생략해서 그럼 44가 1몰이니까 44g 있겠죠 이렇게. 네. 그럼 이 질량 비율은 보니까 1대 2대 1대 2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1대 2대 1대 2라는 개수 비율을 통해서 질량 비율을 구할 수 있지만 화학식량을 통해서 같진 않다라는 거죠. 그 정도 의미만 좀 알아두시고 마지막 이것만 하면 오늘 끝납니다. 보면은 부피비예요. 부피비. 기체일 경우에 전부 다 기체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부피비가 과연 1대 2대 1대 2일 거냐? 맞을까요? 네. 압력과 온도 같다면 맞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연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꽃이- 법칙에서 온 거냐면 기체 반응이 저번 시간에 일정의 배웠던 법칙. 아니 일정의 법칙 일정의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온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몰수가 똑같다면 부피도 똑같다. 기체가. 모든 기체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현재 온도 압력 일정하다고 볼게요. 오늘은 아보카도가 생각났어요. 아보가드. 아보카도가 아보가드로 아니라 아보카도. 아보가드로 아보카도 감독님도 한 분 생각나는데. 누구요? 아드보카드.
아드보카트. 아드보카트. 감독. 엄청 오랜 예전 추억인데요. 네. 그 얼굴 옆대대 하시고. 자, 우리 친구들 모를 텐데. 모를 건데. 아마. 공격 축구를 구사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자, 영도시 1기압에서 부피를 보면은 1몰의 부피가 특히나 이제 영도시 1기압이라는 조건이라면 22.4리터였죠. 네. 그래서 22.4리터만큼 있다면 O2는 그거의 2배의 몰수인, 똑같이 얘기하자면 2배의 부피인 44.8이겠죠. 네. 보니까 이 몰수비는 보니까 부피비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개수비가 그대로 기체일 경우에는 무슨 비랑 똑같냐면 부피비랑 똑같아요. 너무 쉽네요,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수의 의미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리된 게 이거거든요. 이것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개수비는 뭐랑 똑같냐면 반응하는 분자수비랑 똑같다 그랬어요. 맞죠? 네. 근데 분자수비는 결국 확장하면 몰수비랑 똑같죠. 네.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기체일 경우에는 일정한 온도 압력이라면 부피비랑도 똑같네. 근데 아보카도 뭐랑은 같이. 좀 틀리네? 라는 거였죠. 질량. 질량비랑은 또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질량비는 그 한 놈 한 놈에 대한 질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량비는 이 개수비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음 시간은 이걸 좀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탄소만 등장하면 질량비가 같겠네요. 만약에 하나의 원소만 등장한다면. 등장한다면 근데 그 원소 같은 경우도 왜냐면 원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O2랑 O3가 있으면 그러네. 얘는 또 달라요. 분자량이 다르니까. 그러네. 만약에 분자량이 똑같은 애가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줄 수 있겠죠. 상변화만 일어난다던가 하면. 그렇죠. 근데 굳이 엄밀히 말하면 상변화는 화학 반응이 온도가 아니긴 다르니까. 해요. 그래요? 물리 반응이죠. 물리적 변화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그런 거는 좀 더 여러 군데서 배울 겁니다. 자꾸 이렇게 결정 막, 구조가 이제 달라지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이 막 물어봐. 막 이렇게 뭐 물에 녹는 게 물리 반응이냐 화학 변화냐 막.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학 변화하려면 화학적인 결합이 끊어지고 그 성질이 완전히 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거는 다 물리 변화예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섞이는 것들. 네. 그 우리가 뭐 소금이나 설탕을 물에 녹이잖아요. 그냥 뭔가 섞이는 거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섞이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변화인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 화학 반응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플한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